글로벌 상업 부동산들의 참으로 잔인한 현실이 덮쳤습니다. 심지어 20조 달러 규모의 미국 부동산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 대출 기관들마저도 부실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글로벌 부동산 위기가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해일이 되어 덮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 부동산 위기가 결국 중국 부동산 위기가 불러온 나비 효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실이 어떤지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의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일본의 아오조라 은행 등 해외 중소형 은행들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부실 여파로 주가 폭락, 신용 등급 강등 사태를 겪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부실일이 유럽, 일본 등으로 전염되면서 금융 위기의 새로운 내외관으로 부상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실제로 뉴욕 맨하탄에서는 중개업자들이 블랙스톤 소유의 오피스 빌딩에 담보가 된 채권을 약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의 한 프라임 오피스 타워는 10년 전 매입가보다 약 45% 낮은 가격에 12월에 매각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뉴욕시 아파트 건물을 담보로 판매한 약 150억 달러의 대출을 40% 할인해 줬습니다. 오피스 빌딩의 매매가도 폭락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실도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상가는 물론이고 사무실도 텅 빈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뉴욕시만 해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30개 분량의 사무실이 비어있다, 이런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뉴욕시에서 이런 공실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오피스 건물들을 아예 아파트로 바꾸는 건물들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을 상징하는 건물 중 하나인 플랫 아이언 빌딩도 4년의 공실 끝에 최근 주거형 아파트로 전환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무디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 미 전역 상업 부동산 공실률은 19.6%로 조사가 시작된 1979년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이 앞으로 더 나쁘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올해 최대 15% 추가 하락하면서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베리 스탠리트 스타우드 캐피털 최고 경영자도 최근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데이나 피터슨 컨퍼런스 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지난해 은행 위기는 세계 은행의 연쇄 파산 뒤에 당국의 개입으로 마무리됐지만 만약 20개 은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위기를 겪는다면 엄청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특히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여기에 투자한 유럽이나 일본 등 해외 은행으로 전염돼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금융사와 당국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국 내 부동산 가치의 폭락은 당장 한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 맨하탄 지역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최우선 순위로 인정받아서 막대한 대출을 받으며 매입을 해왔었지만 이젠 가격 폭락으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선순위 대출을 해서 투자했던 맨하탄 건물의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해외 부동산의 선순위 대출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자산 가격이 60% 이상 폭락했다는 뜻입니다. 한 은행은 이 대출을 비롯한 미국 내 부동산 투자 자산이 1조 원에 달합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이 지난해 6월 현재 55조 8천억 원이고 이 중 올해 한 해 14조 원가량이 만기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장 올해 4,365억 원을 포함해서 2026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공모펀드 규모가 8,800억 원가량인데 주요 펀드의 수익률이 최근 마이너스 15%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80%까지 추락한 탓입니다. 더불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에 자금이 묶인 개인 투자자가 2만 3천 명이 넘고 일부 투자자는 금융사의 불안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어서 제2의 홍콩발 주가 연계 증권, 그러니까 ELS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최근 몇 년간 유럽과 미국의 상업용 빌딩에 가장 많이 투자한 한국의 은행과 자산운용사들도 문제가 있는 부채의 물결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상업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블룸버그는 지난 9일 중국의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이 중국 내 부동산 위기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자금 조달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그동안 해외에 투자했던 부동산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 그러면서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급락을 했고 대대적 할인을 해도 매물이 쌓일 정도로 상황이 어렵게 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완료된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보면 지나치게 할인된 가격에 팔기가 꺼려할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 블룸버그의 진단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규제 당국과 시장 모두 이런 거래 정체로 인해서 대규모 미실현 손실이 숨겨져서 저금리 시대에 오프라인 대출을 확대한 은행과 자산 소유자 모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이 미국 내 관련 금융기관들의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에 중국 경제 확장 과정에서 중국의 투자자들이 인수한 새로운 해외 자산이 중국 상황 때문에 갑자기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임대인과 개발업자들이 재정적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당장 부채 상환을 통해서 중국 내 상황을 돌파하려고 현금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실제로 광저우에 본사를 둔 중국 아오인 그룹의 한 사업부는 60억 달러 규모의 부채 구조 조정 계획을 진행 중인데 작년 말에 토론토의 한 부지를 2021년 매입 가격보다 약 45% 할인된 가격에 매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해외 소재 부동산들을 급매로 내놓으면서 헐값에 팔아치운다는 것은 그만큼 이 중국 내 기업의 자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중국 내 기업들이 해외 자산들을 이렇게 대거 매물로 내놓게 되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금융기관들까지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블룸버그는 지금까지 유럽에서 중국 소유의 부동산 매물은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작년에 중국 시마오 그룹 홀딩스와 연결된 런던의 한 오피스 빌딩이 매각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동산 급매물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부실화된 개발업체인 광저우 RNF는 런던 9엘럼스 지역에 16억 9천만 달러의 부동산 프로젝트 지분을 일부 달러 채권 상환 조건으로 매각하기로 합의를 했고 카나리아 워프의 이 오피스 블록은 중국 투자자들의 대출 기관에 압류된 후에 2017년보다 60% 낮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JP모간 자산운용의 유럽 부동산 리서치 책임자인 캐럴 호지스는 이렇게 매매가를 대폭 낮춘 매물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 내 부실 기업이 늘고 있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기업 소유의 부동산 매각은 단지 미국뿐 아니라 영국, 호주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부동산 매각 시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 경제의 위기와 직결되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대혼란이 단순하게 중국 요인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경제 위기가 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세계는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가 순식간에 경착륙하는 일만은 막아야 됩니다. 이미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축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